그럼 합법적으로 내가 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출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버라드 앤디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출도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 분들은 빌딩 투자로 급선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굉장히 유명한 빌딩 매매의 대가 원빌딩 오동엽 부사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죠. 제가 아니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위해서 예. 소개 좀 한번 길게 찔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원빌딩 부동산 중개에서 중개 일을 하고 있는 오동엽 부사장입니다. 부사장님. 예. 강남 분들이 많이 급선회를 이제 빌딩 투자 쪽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런가요?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많죠. 제가 지금 16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매수자들이 막 넘치는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넘쳐요? 네. 매도자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매수자분들은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2대8. 완전히 매도 우위 시장이죠. 건물이 매도 우위 시장이군요, 네.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매물로 내보내는 것보다 네. 사려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맞아요. 실제로 그 거래도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 7월 달에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차츰 줄어요. 왜 주냐면은 사실 분들은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파시는 분들이 더 적어졌죠. 움츠려지고 끌어안으니까 움켜쥐고. 예, 그렇죠. 어쨌든 파시는 분도 많고 사시는 분도 많아야지 이게 거래 건수가 많아지는 건데 한쪽은 적어지다 보니까 그냥 헛발질 하고 있는 거죠, 매수자분들이. 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살려고 왔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아니면 그렇죠. 좀 대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 건수는 늘지는 않지만 네. 오히려 그 열기는 그렇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세대수가 뭐 많잖아요. 그렇죠. 수천 세대 이상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빌딩은 딱 그 지역 건물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매도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은 한정적인데 그 지역에는 뻔한 개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매도 우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 가지 건물하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느껴지거든요. 예. 물론 요즘에는 강남이라든지 뭐 마포, 성동 이런데 한남동 이런 용산 보면은 건물 값보다 더 비싼 아파트 값을 자랑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건물 투자 또는 상가 주택 투자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그만큼 대출이 규제가 심한지 이 현실에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실물을 보시는 우리 부사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대출 규제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대출 규제라는 게 예전엔 너무 많이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보다는 좀 줄어든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질문에서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대출은 거의 뭐 규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한 푼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으로 매입을 하시더라도 매매 금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는 대출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한 60에서 70% 나왔던 게 10% 정도 줄어든 거죠. 그리고 법인으로 매입하시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예전에는 80에서 90%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에 비해서는 대출이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출의 양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빌딩을 사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당연히 다른 차이가 있죠. 예, 당연히 차이가 있고 어디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나요? 개인하고 법인이 있다면 뭐 결과론적으로 취득부터 양도세는 빼고 취득부터 보유까지만 보면
건물이든 아파트든 부동산 매입을 하실 때 첫 번째 부딪히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물은 매매로 취득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4.6% 냅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 내가 취득하는 이 건물에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12%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 때문에 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내가 2주택자다, 3주택자다라고 하면은 2주택은 8%, 3주택은 12% 해서 취득세가 주택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택이 없는 상태, 모든 건축물의 용도가 비주택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은 법인인데 법인이 매입을 하면은 4.6%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이 5년 이상 된 법인이냐 5년 미만의 법인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5년 미만의 법인 같은 경우는 9.4% 냅니다. 왜? 야, 네가 설립해서 운영을 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이유로 건물을 사냐? 이상하다.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내라. 넌 투기 수요인 것 같다. 라는 개념을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9.4%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그냥 5년 이상 된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냥 4.6%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뭐 벤처 투자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어떤 육성하고 있는 업종의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50% 정도. 그래서 뭐 9.4% 내시는 경우에는 50% 줄여가지고 뭐 4.7% 그리고 4.6% 내는 법인 같은 경우는 2.3% 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설립한 지 5년 미만이 안 되었다. 그런데 9.4%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줄여줘.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분명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인들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 권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4.6%만 냅니다. 그래서 5년에 중과되는 규정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득세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 중에 내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에 납부하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 종부세 내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사서 평생 제 꿈이 뭐냐면은 건물 때문에 종부세 한번 내보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 되는 토지만 종부세를 냅니다. 공시지가 80억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매매 가격은 200억에서 250억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유세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다 라고 했을 때 양도세도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라고요.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의 양도 차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10억에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법인세를 냅니다. 그 해 매출에 따른 이득과 그리고 만약에 그해 양도를 해서 양도 차익 봤다 그러면 그 차익이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는 2억 이상인 법인이 20% 내고요. 2억 미만일 때는 10%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20% 구간에 맞겠죠. 네네. 예. 그래서 법인은 개인보다 따지고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좀 적게 내는 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이 뭐 개인으로 매입 안 하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뭐 건물을 사서 뭐 양도세를 적게 냈다라고 해서 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의 어떤 뭐 시사 프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법인세는 좀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나중에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해 법인세를 내는 걸로 가름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시드머니가 있어서 내가 빌딩을 살 수 있는 사람조차도 막연하게 어떤 세금 부담, 내가 이거 큰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오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막연히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약간 주저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부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 부사장님, 예. 만약에 어떤 분이
빌딩을 매입을 하고 싶으셔요. 그러면은 개인의 신분으로 매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까?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지위에서 매입하는 게 낫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물어보세요. 왜 개인으로 매입하면 대출이 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금리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법인이 더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매입했어요. 근데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은 월세 받는 게 법인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죠. 예. 그러면 그 법인 돈을 내가 마음대로 막 쓰면은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세금 추징도 되고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합법적으로 내가 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4대 보험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비용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법인 돈을 갖고 있는 방법은 내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배당 소득세 15.4%를 내고 와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에 받는 임대료도 법인세로 내는 거고, 양도세 때 양도 차익도 법인세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나 아니면 배당 받게 되면은 그런 세금을 내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사가지고 내는 세금과 법인으로 받아서 내가 또 가져오면서 나가는 세금까지 다 생각을 하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인은 장기별 특별공제, 장특공을 받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장특공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감면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좀 더 내는데 양도세율이 낮다. 이런 것도 세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출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내가 사야지 나중에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 사지도 못했는데 무슨 세금입니까? 그럼요. 머니 인 마이 포켓 제가 그렇죠. 늘 네. 하는 말. 일단은 사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딴 거 다 생각해 마시고 법인으로 사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법인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나중에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단기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법인이 맞는 것 같고요. 장기간 보유하겠다 그러면 장특공을 받아야 되니까 개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하려는 개인이 나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법인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 걱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돈이 충분하다면 법인으로 간 다음에 나에게 불이익이 어떤 불리한 점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난 그냥 개인으로 가겠다라고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빌딩을 사는 지역의 땅값, 집가 상승하는 속도 같은 거를 그렇죠. 확인을 해서 속도가 빠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 나중에 그 건물 자체를 처분하면서 생기는 소득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간에 뭐 내가 거기 들어오는 월세를 꼭 나한테 돌림으로 해서 내는 세금을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빌딩이라는 게 단어는 하나, 빌딩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지만 여러 곳에 여러 종류의 여러 유형으로 여러 그 가격으로 단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상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